우리의 두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블랙홀의 안쪽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른바 우주 검열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얼마나 엄밀한 걸까요? 사상의 지평선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요? 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주제는 저희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특이점을 둘러싼 것. 블랙홀에 대해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블랙홀은 초신성 폭발 때 밝은 대질량별이 외곽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고 그 핵이 스스로 중력 붕괴를 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천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태양은 초신성 폭발에 필요한 반응이 시작되기엔 질량이 부족합니다. 초신성 폭발 전의 항성이 대질량 별이라고 할지라도 중심핵 질량이 블랙홀 형성에는 불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면 중심핵 안의 중성자 가스의 축퇴압이 중심핵을 가차없이 억누르려고 하는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자별, 작지만 극도의 고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초대질량 구체입니다. 반대로 핵의 질량이 크고 중력이 중성자 가스의 축퇴압을 이겨낼 경우 초신성 폭발 뒤에 남겨진 물질은 자기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덩어리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질량이 아주 작은 공간에 집중된 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이점입니다. 이 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주위로 사상의 지평면이 생깁니다. SF 영화나 과학 동영상에서 보신 검은 구체의 표면이에요. 사상의 지평면을 넘은 것은 모두 특이점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낙하를 멈추려면 빛의 속도를 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블랙홀은 완성됐어요. 블랙홀의 질량에 이론적인 상한은 없습니다. 전 우주도 언젠가는 하나의 특이점으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 하한은 붕괴하는 핵 질량이 낳는 중력이 중성자 가스의 축퇴압을 이겨내게 되는 경계, 이른바 톨만 오펜하이머 볼포프 한계입니다. 오펜하이머 볼포프 한계의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천문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매길 수는 있습니다. 가장 질량이 큰 중성자성 PSR J1748-2021b는 2.74 태양 질량입니다. 확인된 블랙홀 중 가장 가벼운 것은 적색거성 EMASS J05215658 플러스 4359220을 공전하고 있는데 태양의 3.3배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지금은 다른 문제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의 지평면 안쪽을 살짝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걸까요? 우주 검열 가설. 어째서 블랙홀에서는 무엇도 탈출할 수 없는 것인지 작은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조약돌을 주어 하늘 높이 던져보세요. 조약돌은 우주로 날아갈까요? 대답은 물론 아니다입니다. 단지 활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땅에 떨어질 뿐이죠. 왜 그럴 것 같나요? 그건 지구 중력을 이겨내는 속도까지 조약돌을 가속하는 건 어떤 강력한 투수라도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성의 경우 조약돌이 지구에 낙하하는 것을 멈추고 지구 위성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초속 7.91km의 속도가, 또 지구 인력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초속 11.2km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각각 제1 우주속도, 제2 우주속도라고 불립니다. 이 속도들은 천체마다 다릅니다. 천체의 질량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작은 반지름에 모여 있을수록 우주속도는 더 크며 또 물체와 거리가 멀어지면 우주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블랙홀의 특이점과 사상의 지평면 안쪽의 우주속도는 광속을 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점 관측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이론상 특이점은 모든 파장에서 눈부시게 빛나지만 방출되는 모든 파도와 입자는 중력을 거스를 길이 없어 사상의 지평면 너머 관측자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탐사기를 떨어뜨려 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애초에 사상의 지평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강력한 조성력에 의해 산산조각나 소립자가 되겠지만 어느 쪽이든 떨어지면 결국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프에 연결한 카메라를 내리는 방식도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안 찍히기 때문이죠. 말을 바꾸면 특이점은 수줍음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피해 사상의 지평면에 감싸여 있어요. 1970년 걸출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영국인 로저 펜로즈는 어떤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걸 우주 검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펜로즈의 말에 의하면 자연은 벌거벗은 특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사상의 지평면을 가지지 않는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검열을 벗어나자 특이점을 보고 귀환한다. 물리학에 따르면 특이점으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주가 특이점을 우리에게서 숨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주 엉성한 표현이지만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물리 법칙을 벗어난 현상이라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우주는 예측 불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운동은 언제 벌거벗은 특이점이 강력한 중력 충동을 낳아 지구 궤도를 일그러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예측 가능성이 깨지는 건 이미 드물지 않은 일이죠. 우주는 아무래도 우리의 예측에 딱 맞춰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솔직히 말해서 크든 작든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1970년대보다 훨씬 많은 블랙홀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이 되기 전 항성의 회전 때문에 블랙홀의 상당수도 아무래도 회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블랙홀의 특이점은 점이 아니라 2차원의 링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런 종류의 블랙홀이라면 우주 검열을 뚫고 쉽게 쉴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사상의 지평면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블랙홀의 회전이 너무 빠르지 않고 전하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20세기 중현 모델과 같은 완전히 정적인 대전되지 않은 블랙홀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하게 찔러볼 수는 있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블랙홀은 사상의 지평면에 떨어진 모든 것을 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량을 더해갑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최근 계산에 따르면 돌고 있는 팽이를 쳐서 힘이 나는 원리로 일정한 각도에서 초고속으로 대량의 물질을 투입하면 블랙홀의 회전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이 물질을 삼킬 경우 균형이 깨집니다. 사상의 지평면이 소실되고 우리는 벌거벗은 특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이점이 너무 수줍어하지만 않는다면요. 다만 던져놓는 물질의 질량은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의 경우 적어도 태양의 몇십 배의 질량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필요한 속도로 가속하기 위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죠. 인류는 현재의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방대한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단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해 이론상 벌거벗은 특이점은 자연 조건 아래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붕괴 중 항성 잔해가 초고속으로 회전할 때는 사상의 지평면이 형성 직후 깨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해도 어디선가 항성이 블랙홀에 초고속으로 돌입해 벌거벗은 특이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주 관측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블랙홀이 옷을 벗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특이점은 벌거벗은 채 모습을 드러내겠죠? 하지만 지금은 잠시 이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토픽에 대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